다음은 넥스틴인데요. 넥스틴의 재료는 삼성 SDI 공급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등으로 다각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재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고객사 확대 소식이 있었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 초입에서 지속적으로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수한 가격보다 손실의 구간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손절 라인까지 가지 않고 지지해주면서 수익 구간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재무지표를 보시면은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21.6%로 굉장히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보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입니다. 이원석 세무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투자 성향인 단기인 제가 종목을 고를 때 어떤 거를 주의 깊게 보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의 내용은 중장기인 세무사님이 종목을 고를 때 주의 깊게 보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저 역시 삼박자 투자법에 맞게 종목을 선정을 하였는데요. 삼박자 투자법이라고 하면은 재료, 차트, 재무 요 세 가지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삼박자 투자법으로 제가 매수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재료, 차트, 재무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은 인탑스인데요. 재료부터 보시면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 출시 예정으로 인탑스의 수주 가능성에 대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 이후에 재차 상승이 일어났었고요. 재료가 소멸하지 않았기에 여기를 지지해주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때 큰 하락이 나오면서 손절 라인까지 왔고 이때 아쉽게 손절하게 되었습니다. 재무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보시는 것이 매출, 영업이익, 부채 비율, 유보 비율입니다. 같이 보시면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재무 비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 100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낮은 1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보율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은 대보 마그네틱인데요. 대보 마그네틱의 재료는 2차 전지 플러스 경영권 매각 이슈가 있었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 21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여기에서도 21선에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종가에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 21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때 21선을 깨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도 21선을 돌파하는가 했더니 21선을 맞고 이제 손절 라인까지 와서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손절 라인은 참 잘 지켜야 된다는 걸 이 종목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손절을 하지 않았으면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의 이제 재무지표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매출액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 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해서 26.8 좋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유보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넥스틴인데요. 넥스틴의 재료는 삼성 SDI 공급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등으로 다각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재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고객사 확대 소식이 있었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 초입에서 지속적으로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수한 가격보다 손실의 구간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손절 라인까지 가지 않고 지지해주면서 수익 구간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재무지표를 보시면은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21.6%로 굉장히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보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원택인데요. 재료는 비침습 RF기기 올리지오 FDA 승인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고 중국 진출도 구체화되고 있다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제 정배열 구간이고요. 직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자리는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넥스틴과 마찬가지로 손실 구간인 구간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손절 라인까지 하락하지 않고 잘 지켜주면서 원택도 이제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재무지표를 보시면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29.3%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고요. 유보율은 증가했다가 약간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덕산 네오룩스의 재료는 삼성의 디스플레이 공급사라는 점이 있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배열이 좀 깨지기는 했는데 21선에는 지지가 좀 돼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쉽게도 지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손절 라인까지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무지표를 보시면은 출액이 늘기는 했지만 22년도에는 살짝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가 22년도에는 잠깐 주춤한 모습입니다. 재무비율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 보시면은 굉장히 낮죠. 12.9%. 유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단기랑 중장기는 종목을 고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지 확실하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길게 가져갈 종목을 아무거나 그냥 막 살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길게 가져갈 생각을 하니까 재무 측면을 좀 더 주의 깊게 봤습니다. 만약 재무가 안 좋다고 하면은 중간에 이제 악재라든지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재무가 탄탄한 종목 위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대표님도 주로 보시는 게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부채 비율과 이제 유보율인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 그리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선정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박자에 맞는 종목을 선정했기 때문에 최근에 지수가 하락했던 것보다는 손실률이 크지는 않는데요. 이게 바로 3박자 투자법을 이용한 종목 선정과 포트폴리오 운영입니다. 지수가 좋을 때는 지수보다 수익률을 크게, 지수가 나쁠 때는 덜 나쁘게 만드는 힘. 오, 이게 바로 3박자 투자군요. 완전 최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손절 라인은 꼭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진짜 자신의 원칙대로 그렇게 세워가지고 하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세무사님과 대결을 하고 있는데 4월달은 제가 이겼지만 5월달은 어떻게 될지 또 너무 궁금하네요. 이제 다들 연휴죠?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